네, 몇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쿼 7기 여러분. 오늘은 스크래치로 개발할 수 있는 게임 영상 3개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고고. 고고. 방금 이렇게 약간 웨이브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놀라운 기술 가이드 이산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과 같이 미로 게임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볼 텐데요. 미로 찾기 게임의 핵심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움직이는 캐릭터, 두 번째로 미로의 벽, 세 번째로 목적지인 보물입니다. 이 3가지를 코딩하는 원리와 실제 코딩하는 방법까지도 시작해 보시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텐데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치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줍니다. 첫 시작에 이렇게 기본 캐릭터들이 있는데 필요한 캐릭터들 3마리를 추가로 불러와 옵니다. 저는 캐릭터, 장애물, 벽, 보물을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는 캐릭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이는 조작에 대한 코딩을 해줄 텐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색 블럭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Y좌표, 즉 세로축을 30만큼 바꾸기,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Y좌표, 즉 세로축을 마이너스 30만큼 바꾸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누가 봐도 직관적이게 쉽게 코딩을 할 수 있고요. 완성했습니다.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화살표 키로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 절반 끝났고요. 다음으로 만들어줄 기능은 캐릭터가 창살, 즉 벽에 닿으면 원래 위치로 쫓겨나는 코딩인데요. 만들고 있는 블럭 함께 보시면 만약에 주인공 캐릭터가 어디입니까? 예, 창살이죠. 창살 벽에 닿으면 어디로 이동한다 라고 해줄 거고, 그 좌표를 지정해 줄게요. X좌표와 Y좌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숫자 자세히 보시면 캐릭터의 지금 위치한 좌표고요. 오른쪽 버튼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번에는 주인공 캐릭터가 창살이 아닌 보물에 닿았을 경우입니다. 보물에 닿게 되면 캐릭터가 머니라고 말을 하게 코딩해줬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캐릭터가 창살에 닿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요. 조작키를 이용해서 보물에 닿는다면 머니라고 안내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미로찾기의 핵심 3요소 캐릭터, 장애물, 보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만드는 방법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처음에 본 영상과 같이 다양한 장애물, 아이템까지 만드는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술 가이드 이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완성했던 미로찾기 기초에서 더 나아가서 움직이고 있는 몬스터, 그리고 레버, 아이템, 숨겨진 열쇠 등
더욱 추가해서 미루티켓 게임의 퀄리티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코딩에서 시작할 텐데요. 크기 바꾸기를 통해서 캐릭터와 아이템 사이즈를 살짝 조정해 주시고 스프라이트 추가하기로 다양한 아이템을 불러옵니다. 이제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 캐릭터가 벽에 닿으면은 원 위치로 가는 코딩을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장애물을 클릭하셔서 장애물에 이와 동일하게 코딩을 해줍니다. 즉, 만약 주인공 캐릭터에 닿으면 메시지를 발생시켜 줍니다. 벽에 닿음이라는 메시지를 발생시켜주게 코딩을 해주시고요. 이제 캐릭터로 돌아와서 캐릭터는 벽에 닿음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원 위치로 돌아가게 코딩해줍니다. 이렇게 바꿔준 이후로는 우리 주인공이 다양한 벽과 마주칠 텐데 그거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벽에 장애물 코딩을 해준 다음에 벽을 이렇게 대량으로 복사하려고 했고요. 벽 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주인공 바로 위에 있는 닫힌 문 코딩입니다. 이 닫힌 문도 마찬가지로 만약 주인공 캐릭터랑 만나게 되면은 벽에 닿음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주게 코딩을 해줬고요. 끝입니다. 그쵸? 위쪽 문은 통과가 안되고 아래쪽은 통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파란색 몬스터를 코딩해 줄 텐데요. 파란색 몬스터도 동일하게 주인공 캐릭터와 만나면 벽에 닿음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에 검정색 몬스터처럼 움직이게 코딩을 해줄 텐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쉬고를 반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동하고 0.1초 기다리기를 4번 반복해주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또 10만큼 이동하기를 4번 반복해줘서 몬스터가 계속 규칙적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줬고요. 동작 보시겠습니다. 잘 움직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우측 하단에 레버를 코딩해 줄 텐데요. 레버에 닿게 되면은 주인공 위에 있는 닫힌 문이 없어지게 할 텐데 우선 이 레버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에 닿으면은 닿았을 때 메시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 메시지는 레버 당김이라고 적어줬고요. 이 레버의 모양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미리 준비한 레버가 당겨진 그림도 있습니다. 레버가 주인공과 닿으면 레버가 닿은 두 번째 이미지로 이동하고 초록깃발을 눌렀을 때는 레버가 안 당겨진 위치에 있게 보여주고요. 다음으로는 닫힌 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초록깃발을 누르면 평소에 보이고 있다가 레버가 당겨지면은 숨겨서 안 보이게 코딩을 완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열쇠 아이템에 대한 코딩인데요. 열쇠가 만약 주인공 캐릭터랑 만나게 된다면 동일하게 또 신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신호 이름은 이번에는 열쇠 획득이라는 신호를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 보물상자로 가셔서 모양을 하나 추가해 줄 텐데 제가 미리 준비한 보물상자가 열려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주시고요. 보물상자의 코딩으로 만약에 열쇠를 획득했다라는 신호를 받았다면 모양이 보물상자가 열린 것으로 바뀌고 초록깃발을 눌러서 게임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보물상자가 닫힌 그림 모양으로 나오게 코딩을 완료해 줬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위쪽 문은 통과할 수가 없고요. 현재 잘 벽을 따라서 몬스터를 잘 피해서 우측 레버까지 도착하면 문이 열렸고요. 다시 원상복귀로 가다가 몬스터랑 마주치면 다시 원위치, 그 다음에 열쇠를 획득하면 보물상자가 열렸고요. 우측의 비밀의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보물상자를 획득, 미로 탈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술 가이드 이산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드는 게임 두 번째 장르로서 총 쏘는 게임, 즉 FPS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마우스 클릭으로 타겟을 맞출 때마다 점수가 오르고요. 점수가 300점을 돌파하면은 300점까지 걸린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지난 미로 찾기를 만들었던 프로그램인 스크래치에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은 완성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스프라이트, 즉 캐릭터는 3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총, 두 번째로는 줌, 세 번째로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불러왔는데 선생님이 좀 있어 보이게 미리 배경은 하나 깔아놨고요. 하나씩 스프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입니다. 총은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즉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코딩을 해줬습니다. 끝이고요. 다음으로는 줌입니다. 줌은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기 라고 해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줌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줌 코딩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깃의 코딩인데요. 타깃은 처음 초록 깃발을 누르면 화면상에 보여주면서 무작위 위치로 이동을 해서 1초 동안 머물게 코딩을 해줬습니다. 이 왼쪽 블록만 실행된다면 무작위 위치에서 1초 있다가 다른 위치에서 1초 이동하게 이렇게 지금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코딩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코딩인데요. 만약 줌에 닿았는가, 그리고 줌에 닿았을 때 마우스가 클릭을 했느냐 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숨기기, 즉 화면상에서 없어지고 2초 기다렸다 다시 보이면서 타겟이 리젠되는 효과까지 줬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맞추면은 사라지고 2초 뒤에 다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PS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왼쪽 상단에 점수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특정 점수가 넘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걸린 시간까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술 가이드 이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든 총 쏘는 게임 FPS 게임에서 점수와 타이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FPS 게임을 만드는 방법은 전 영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응용, 즉 점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 우리가 만든 타겟, 줌, 총의 코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변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가셔서 변수 만들기 눌러주시고 점수라고 적어줍니다. 점수라고 변수를 만들어주면 우측 상단에 점수라는 게 화면에 나오는데요. 왼쪽 블럭으로 보일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 초록 깃발을 클릭하면은 나의 점수를 0점으로 정해주고요. 다음으로 타겟에 가서 타겟이 명중되었을 때
숨겨지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다가 숨겨지면서 점수가 10점 상승하게 했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10점이 이렇게 올랐죠. 점수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점수는 오르는데 느껴지는 타격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 형태 가져서 몇 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넣어줘서 뭐 나는 10점 획득이라는 글을 써주시고 0.5초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타격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한 점수를 획득했을 때까지의 시간을 보여줄 텐데요. 우리 총에 가셔서 감지 가시면은 있는 블럭을 사용하는데 타이머를 처음에는 초기화 0으로 맞춰주시고 이 블록을 옆에서 잘 찾아주시고 변수에서 이 점수 부분까지 딱 넣어줘서 완성해줍니다. 이 완성된 블럭을 한번 같이 볼까요? 초록 깃발을 클릭해서 처음 시작을 하면은 점수를 0점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타이머도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한 반복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줄 텐데 만약 점수가 300점보다 높다면 타이머를 5초 동안 말하기 라고 해줍니다. 타이머라면 걸린 시간이고요. 한번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50점으로 해서 빠르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150점이 넘었을 때 28.64초가 걸렸다고 뜨네요. 이렇게 오늘은 총의 점수와 타이머 그리고 타겟이 맞았을 때 타격감을 내주는 것까지 완성을 해줬고요. 옆에 보이는 타겟 2와 타겟 3도 우리 친구들이 타겟 1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고요. 저는 게임의 다양성을 위해서 각 타겟의 크기를 다르게 해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타겟 3는 사이즈가 좀 작은 대신에 점수를 20만큼 바꾸기, 그리고 무작위로 이동하는 게 1초가 아니라 2초라고 해서 동시에 타겟들이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 불규칙적으로 이동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술 가이드 이산입니다. 오늘은 브롤 캐릭터가 출연을 해서 퐁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볼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주인공의 좌우 조작을 통해서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임이고요. 윗게임에 공을 튕긴 횟수 혹은 끝까지 살아남은 시간 등도 표현된다면 더욱 멋진 게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바로 코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캐릭터는, 즉 스프라이트는 3개인데요. 주인공, 공, 바닥. 보이지 않지만 여기 바닥도 있습니다. 우선 바닥은 코딩이 필요가 없고요. 주인공과 공의 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간단합니다. 위 블럭 2세트만 있으면 되고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모양이 주인공 왼쪽 모양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50만큼 움직이기, 즉 왼쪽으로 이동하기,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주인공 오른쪽 모양으로 바뀌면서 50만큼, 즉 오른쪽으로 움직이기입니다. 움직여 볼게요.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동 속도를 바꾸고 싶다면 움직이는 정도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왼쪽 상단에 모양 들어가서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주인공 오른쪽 모양, 왼쪽 모양인데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상단에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바꿔줬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의 코딩입니다. 공은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즉 X20, Y150 위치로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한 이 정도 위치가 됩니다. 여기서 공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45도로 떨어지게 처음에 설정을 해준 거고요. 처음 떨어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무한 반복할 텐데, 공은 기본적으로 벽에 닿으면 튕기고 공의 속도는 15 정도로 맞춰줬습니다. 공을 빠르게나 느리게 하려면 이 숫자를 조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인공도 움직일 수 있고 공도 움직이는데 튕기는, 주인공과 공이 만났을 때 튕기는 부분을 코딩해 줘야겠죠. 공은 초록 깃발을 클릭하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할 텐데, 만약 주인공에 닿았다면 30도부터 120도로 방향을 무작위로 보고 10만큼 움직이기로 코딩을 해줬습니다. 즉 주인공의 공이 닿으면 랜덤 각도로 튕긴다는 말이고요. 다음으로 공이 바닥에 닿았다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모두 멈추기 코딩을 해줬습니다.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네. 잘 되죠? 여러분께서 변수와 타이머 스스로 조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겠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흥미로운 기술 가이드 이산입니다. 오늘은 스크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포켓몬을 사용해 봤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히 스페이스바 하나만을 이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이 게임의 핵심 원리로는 주인공 캐릭터는 위아래 운동만 하고 장애물이 우측에서 생성돼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주인공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스크래치에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한 캐릭터 스프라이트는 3개인데요. 주인공 캐릭터, 장애물, 바닥입니다. 우선 바닥은 코딩할 게 없고요. 주인공인 리자몽부터 보겠습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해서 시작을 했을 때 X0, Y0 좌표로 이동한다. 이 말은 즉슨 이 주인공 캐릭터가 이 화면 정중앙에 위치해서 시작한다는 말이고요. 다음으로는 무한 반복하는데 Y좌표, 즉 세로가 -5씩 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것이고, 지금 모양이 리자몽 1인데요. 이 모양을 유지한다 라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어서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모양이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Y좌표, 즉 세로 높이가 50만큼 올라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모양 한번 가볼까요? 모양 가면은 모양 1, 모양 2인데 제가 이렇게 나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추가해 봤고요. 실행을 해서 가만히 놔둬보기도 하고 스페이스 바를 이용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장애물 블럭입니다. 우리 장애물 블럭도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동시에 시작하는데요. 바로 모습을 숨겼다가 반복을 해줍니다. 나 자신을 복제해서 하나 보여준 다음에 5초 있고 또 복제하고 5초 있고, 즉 계속 장애물이 5초 단위로 나온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복제되었을 때는 모양을 1부터 3 사이에
아무거나로 바꾼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 모양 눌러주시면은 제가 미리 모양 1, 모양 2, 모양 3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1, 2, 3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으로 x가 240, y가 0으로 이동하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미자몽으로 표현하자면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보여주고 8초 동안 이 위치에서 이렇게 왼쪽까지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동작 한번 볼까요? 그쵸? 장애물이 오른쪽에서 생성돼서 왼쪽으로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이 장애물에 닿거나 바닥에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코딩을 해줄게요. 네, 주인공 캐릭터에 코딩을 해줬는데요. 초록 깃발을 클릭하고 시작을 하면은 계속 반복하면서 확인을 할 텐데, 만약에 주인공 캐릭터가 바닥에 닿았는가 또는 뮤츠, 즉 장애물에 닿았는가, 둘 중에 하나라도 닿게 되면은 윽 소리를 2초간 말하면서 모두 멈추기로 해서 게임을 끝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딩이 완료됐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멈추고, 장애물과 부닥치면 2초 뒤에 멈춥니다. 여기에 변수를 추가해서 뛰어넘는 장애물 개수를 카운팅해줘도 좋고, 타이머를 이용해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도 넣어도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수업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종 프로젝트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난쌤? 6월 6일 밤 11시 59분입니다. 잊지 않고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뭐기요? 네. 괜찮았어요. 갈까요? 고생하셨습니다.